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병원비 걱정은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쏙쏙 쉽게 알려드리는 보험 쏙쏙 김아리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보험을 굳이 더 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매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안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병원비 걱정은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안에 숨어있는 4가지 혜택을 보험 쏙쏙 김아리가 쉽고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으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수백만원, 수천만원 나온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실손보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실손보험보다 먼저 우리 지갑을 지켜주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한도를 넘어서 병원비를 냈다면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줍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부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어떨까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최대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이상 냈다면 초과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리 팀장님, 저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A병원에서 20만 원, B병원에서 30만 원, 또 다른 병원에서 50만 원을 썼는데 각각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병원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전체 병원비라는 점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더라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합친 금액이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제도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못 받고 끝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눌러보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까지 간단하게 끝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나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같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급여 항목으로 발생하는 큰 병원비는 국가가 1차로 막아주고 비급여로 발생하는 비용은 실손보험이 2차로 막아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국가가 이렇게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을 무조건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내게 부족한 부분만 현명하게 준비하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병원비 때문에 한 가정의 생활 자체가 무너질 정도라면 국가가 함께 부담해 주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급여 항목 중심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일부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3년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연소득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을 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예전에는 병원비를 450만 원 이상 써야 지원이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300만 원만 넘어도 국가가 함께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였지만 지금은 7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소득 기준만 맞는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만 넘어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소득의 10%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70%, 중위소득 50에서 100% 구간은 60%, 중위소득 100에서 200% 구간은 개별 심사를 거쳐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고가의 항암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게다가 예전에는 외래진료는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병이냐 보다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크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만약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지원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원이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성형, 1인실 같은 특실 비용,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도수 치료비, 보조기, 증식 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궁금증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무엇보다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면 길어 보이지만 막상 치료받고 회복하다 보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싶으면 미루지 마시고 퇴원 후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방문하시기 전에 꼭 1577 1000번으로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해보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작은 팁 하나. 대형 병원에는 사회사업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곳은 국가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혜택은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암이나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병원비의 90에서 95%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에 걸렸을 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암 수술과 입원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단 5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95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거예요. 정말 든든한 제도죠. 많은 분들이 신청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중증질환을 확정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은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혜택 기간이 5년이라는데 그 이후에 재발하면 어떡하나요? 기본적으로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 끝날 무렵에도 암이 남아있거나 전이암이 있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5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도 만능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신약, 항암제나 고가의 로봇 수술처럼 비급여 치료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은 바로 이런 비급여 영역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만큼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었죠. 그런데 산정특례는 다릅니다. 내가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서 진단비를 받든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든 국가가 지원해주는 90에서 95% 혜택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부담해주고 내가 낸 5% 정도의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고 암 진단비는 생활비나 간병비, 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지 알고 부족한 부분만 현명하게 채우는 것이 진짜 보험 설계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산정특례와 잘 맞물려 있는지, 혹시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네 번째 혜택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사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간병과 돌봄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부모님이 폐암산으시면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득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의 몸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혜택이 시작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처럼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초기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처음 판정받을 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는 방식인데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나 세면,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을 도와드리고 청소와 세탁 같은 가사 활동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나 간호사가 찾아오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쥐약암 보호센터입니다. 낮 동안 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인데요. 어르신들은 활력을 찾고 가족들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만약 집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번째인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과 간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집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입니다. 도서, 벽지 지역이나 감염병 환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면 월 22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렇게 혜택이 많으면 비용 부담도 큰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시설급여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6%나 9%로 줄어들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보행기, 이동병기, 욕창 예방 방석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들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일로부터 1년 동안 16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만 잘 활용해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병원비를 많이 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졌을 때 급여와 일부 비급여까지 포함해 최대 8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비의 90에서 95%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과 간호, 가사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보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혹시 과하게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국가 제도와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김아리가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꼭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험 쏙쏙 쉽게 알려드리는 보험 쏙쏙의 김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